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뉴스 기사의 형태소를 분석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의 형태소. 형태소란 이제 저도 이거 쓰면서 알았는데요. 그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단어라고 하네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단어.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으로 보면 딱 아실 텐데요. 요거 뒤에 보면은 요런 거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얼마만큼 글씨가 이렇게 많이 됐냐. 요런 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그 파이썬에서 이제 형태소 분석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라이브러리도 설치해야 되고요. 코넬파이라고 하는 거와 코넬파이가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워드 클라우드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 생성해 주는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7하고 폴더 만들게요. 뉴스 기사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워드 클라우드 생성. 그리고 메인 17-1.py. 네, 이렇게까지 하고 라이브러리 2개 설치하겠습니다. pip install 코넬파이. 그 다음에 pip install word cloud.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아마 아나콘다 설치할 때. 그리고 저희 자바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바. 이게 지금 파이썬 수업인데 왜 자바 설치하냐라고 이렇게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웬 자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형태소 분석을 위한 이제 코넬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자바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자바 설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책에서는 자바 18 버전을 설치를 했는데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19 버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지금 19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책에 있는 사이트로 바로 접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자바 설치 이렇게 하셔서 오라클 사이트로 가보면 됩니다. 오라클 사이트에 자바 다운로드 오라클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는 18 버전은 사라진 것 같아요. 요 같은 사이트예요. 이렇게 저 한번 19 버전으로 해볼게요. 17 버전은 아마 살아있는 거 보니까 17 버전은 안정적인 버전인 것 같네요. 지금 18 버전은 사라졌으니까요. 요 19 버전에서 윈도우 부분 탭을 클릭을 해서요. 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 그리고 MSI 인스톨러 이 부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한 160메가 정도 되네요. 160메가. 그래서 요거 설치를 해볼게요. 그냥 뭐 경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설치할게요. C 프로그램 파일에 자바에 JDK19 요 폴더에 설치가 된다네요. 이렇게 보면은 다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요거가 설치가 되면은 저희가 책에서 자바가 설치된 경로를 등록을 해줘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 자바가 설치된 경로를 수동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에 JDK 19네요. 저희 그 책에서는 18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빈 쪽에 서버에 보시면은 요 파일의 경로만 찾으면 돼요. jmv.dll. 그래서 지금 요 경로인데요. 그래서 뭐 메모장이나 아니면 그냥 여기 틀어놓고 요 경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요 부분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경로 복사. 조금 이따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경로를. 요거는 요 jmv.dll 파일, 요거를 자바가 설치된 경로를 아예 윈도우에 등록하셔도 되는데 그 자바를 주로 사용하시지 않을 거면은 그냥 지금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좋아요. 여기 이제 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from
코넬파이에 점 태그 그리고 임포트 그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KMA 그 다음에 코모란 그 다음에 OKT 이런 방식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코모란은 그 다음에 KKM 방식은 OKT 방식은 또 OKT 그래서 1달러를 위한 파이썬과 40개의 작품들 형태소 분석 방법입니다. 요거를 형태소로 분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를 잘게 쪼가서 그 최소한의 의미를 담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형태로 쪼개는 게 이제 형태소 분석입니다. 프린트 KOM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KOM 방식은 KOM.post 그리고 요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 KKM도 KKM 하고 KKM 포스 그 다음에 OKT는 OKT와 OKT 명사 부분이 있습니다. OKT 노은스 이렇게 형태소인데요. 명사 요게 형태소고 이제 명사만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에러 납니다. 에러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는데요. 여기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이 파일이 없는데 에러가 난다. JMV가 없다. 그래서 에러가 난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jmv.py라고 요 중간에 보시면은 jmv.py라고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부분을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면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는 부분을 여기 jmv.py인데요. 이 부분을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자바가 설치된 경로를 수동으로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55번째 줄을 주석 처리해 주신 다음에 그 아래 jmv 패스는 R 하고 저희 아까 그 찾은 경로 있죠? 요 jmv 여기서 아니면은 이 파일 윈도우 11 같은 경우 경로로 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될 것 같은데 경로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렇게 위에 거를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역슬러시 한 다음에 요 파일명 jmv.dll 요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 이렇게 수동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JVM이죠. JVM. 네,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에러가 해결됐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바로바로는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바 책에서는 18 버전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 19 버전으로 깔아서 이렇게 경로만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잘 되네요. 그래서 JVM 경로를 저희 컴퓨터에 설치된 경로를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형태소 분석하는 코넬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얘가 자바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바도 설치를 했고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의 경로를 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에러까지 해결을 했고요. 저희 이제 네, 형태소를 이제 분석해서 그 하나의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ain 17-2.py 여기서 이제 명사만 가져다 쓸게요. 저희는 그리고 자 OKT라고 하는 것만 쓰겠습니다. 이게 그 형태소 분석하는 것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그냥 속도 빠르고 제일 간단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만 분리해 놓고요. 명사 이름을 잘못했네. 형태소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OKT에서 OKT 노은수에서 이제 값을 가져다가요. 이게 길이가 한 글자일 경우에는 조금 한 글자일 때는 이상한 값이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글자가 분석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단어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보통 한 글자보다 큰 경우만 쓰겠습니다. 너무 그 단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냥 두 글자 이상부터 한 글자보다 클 경우에만 이렇게 넣어 놓고요. 그래서 명사 리스트. 네. 그럼 OKT만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잘러를 위한 파이썬과 40개의 작품들 형태소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지는 것만 이렇게 잘랐습니다. 파이썬 작품 형태소 분석 방법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지는 이제 단위로 잘랐고요. 이제 뉴스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뉴스 기사. 그 뉴스에는 이제 RSS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이제 텍스트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구글 거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news.google.com하고 RSS 요 주소로 접속을 해보면요. 아니면 구글에서 이제 구글 뉴스 RSS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 경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뉴스가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만 이제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제 한국어만 또 끄집어낼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에서 요 주소를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코드는 한번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 저희 작품 할 때도 코드 만들지 말고요. 그냥 책을 한번 쏙 훑어본 다음에 조각조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기능이 있었지. 그래서 그 몇 번에서 코드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핑하기가 너무 양도 많고 에러가 날 요지도 많아가지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가져다 쓰고 있어요. 밑에 기존에 제공되는 코드입니다. 제공되는 코드에서 그래서 요 구글 사이트 여기 구글 뉴스 RSS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접속을 했고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한글만 가져다가 쓰려고요. 한글만 가져다가 영어로는 안 하고 그냥 한글만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했고요. 요거 XML 이 트리는 요 형태가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저 라이브러리 가져다 썼습니다. 요거를 코드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URL에 접속을 지금 구글 RSS 뉴스에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헤더라고 하는 거를 넣어줬어요. 요거
그리고 헤더를 넣어준 이유는 이거 헤더 정보가 없으면은 아 컴퓨터가 접속했구나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있어도 의심을 하는데 없으면 더 의심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컴퓨터가 접속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모른 척 해줘 라고 이렇게 앞에 접속 정보를 조금 입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접속 정보를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랑 그 컴퓨터랑 접속할 때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떤 웹브라우저로 그러니까 누가 접속했는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웹브라우저로 접속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접속할 때 이런 정보들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는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가니까 얘는 왜 아무 정보 없이 들어왔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정보를 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뉴스 중에 태그가 아이템인 부분, 그래서 내용 부분만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이제 리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글만 요게 이제 한글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글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고요. 제목과 뉴스를 요약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뉴스 제목과 뉴스 요약을 이렇게 뭐 값이 나오죠. 3개 정도만 이렇게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국토부 뭐 이렇게 하고 서울교통공사 그 다음에 민주 이런 식으로 앞에 3개 정도만 너무 다 보여주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3개 정도 제목과 뉴스를 요약을 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제 형태소를 분석해서 이제 몇 번 빈도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야겠네요. 네, 형태소를 분석을 해서 형태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형태소 이제 분석할게요. 명사에서부터 타이틀에서 그 제목에서 그 분사를 그 제목에서 한 글자보다 큰 것만 이렇게 가져가 놓고요. 한 글자보다 큰 것만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많이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뉴스라는 단어가 37번으로 제일 많네요. 연합뉴스도 많고. 요거는 이제 뉴스 회사다 보니까 나중에 할 때는 요 부분 뭐 한국 이런 부분은 그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 얘는 이제 신문사다 보니까 동아일보 이런 거요. 신문사는 어차피 자기네 신문사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뉴스 기사인데 이 부분을 이제 지워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여기다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뉴스 클라우드를 요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거는 코드는 한 몇 줄이면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 넣어주고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제 데이터와 빈도수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클라우드가 생성이 돼요. 여기에 설치된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써볼게요. 여기 뭐 굴림 보통체로 해가지고 여기 속성에 보시면은 이제 폰트의 이름이 나옵니다. 굴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굴림체로. 네, 이렇게 이 폰트는 저는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그 나눔체를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그걸 썼는데요. 그리고 저희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선 워드 클라우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이 됐죠. 많이 나오는 단어대로. 그 뉴스나 이런 거 나중에 빼주시면 좋아요. 뉴스, 뭐 연합뉴스 이것도 어차피 매일경제, 조선 이런 거는 이제 신문사의 이름이다 보니까 이미지랑 크게 상관없죠. 그래서 나중에 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형태소를 분석을 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